청취자 최기룡님, CCTV에 사각지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간 듯합니다. 그렇죠. 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 3042님, 정유라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게 이건 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재판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고 노르웨이에다가도 촉구를 하고, 그래서 송환을 어서 해야 된다. 이 여성의 입에 달렸다.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이용수 할머님과의 대화 들으시고는 오민영님, 이영민님, 0930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할머님 정말 시원시원하십니다. 막힌 속을 뚫어주시네요. 예, 정말 고구마 먹다 체한 가슴을 뚫어주시듯이. 들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독도새우가 고소하다 하셨고, 일본, 아니 어디다 뻔뻔스럽게 우리가 우리 상에다 독도새우 차리는데 왜 그러느냐. 할머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원한 발언이었습니다. 예, 일본이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I can speak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국정원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벌어지면은 네. 핵심 인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015년 7월에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핵심 인물이던 임모 과장이 숨졌죠. 2015년이고요. 예. 2014년 3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성시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국정원 권모 과장이 성룡차에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네. 목숨은 건졌지만은 2017년에는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도중에 국정원 직원인 정모 변호사가 10월 30일 숨졌고, 그렇죠. 엊그제 11월 6일에는 국정원장 법률 보좌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변창원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와이뉴스. 예. 국정원 관련 수사를 할 때마다 왜 핵심 인물들이 죽음으로 가나. 네. 이 사건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의 잘못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핵심 인물들이라는 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점, 예. 이들의 사망 또는 사망 시도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네. 이 사건이 있고 나면 자살을 한 거 맞아? 자살 당한 거 아니야? 네. 자살을 가장한 타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 그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공통점이죠. 다만 국정원 직원 정 변호사와 변 검사의 사망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과 정 변호사의 사망 과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성급해 보이고요. 그렇죠.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두 사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고 하기에는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네. 또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죠.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던 두 사람이 네.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이 숨진 겁니다. 2명이나 사망했으니까 이거 검찰 수사가 좀 무리했던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 먼저 조홍천 의원이 지난 1일 그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를 했죠. 예.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파견 검사들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건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나면은 검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사법 방해를 저지를 동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 의원은 파견된 지 2, 3주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국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조 의원의 이 말이 검찰 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도 많이 퍼졌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조 의원의 이 말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1980년대 이후에 국정원 감찰실장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세 검사 이미 구속되거나 사망한 3명 검사가 국정원 TF의 정식 멤버였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멤버였다는 거죠. 주변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은 이전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핵심도 아닌 사람 잡아다가 핵심인 것처럼 막 강요를 하니까 뭔가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니까 억울해서 이 사람들 목숨 끊은 거 아니야란 말이 나오지만 이 검사들은 증거인멸의 핵심 멤버였다. 이른바 남재준 7인회라고 할 정도로 핵심 멤버들이었고요. 실제 국정원에 파견을 했던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의 역할은
원장의 법률 보좌 내지는 대공수사 지도관으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었다. 예, 예. 거기에 한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3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도 MB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특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은 예. 감찰실장이나 내부 TF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 의원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예, 검찰 내에서는 저게 술렁이었군요. 사실관계 아니냐. 국정원 파견을 다녀온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팀에 예. 정말로 검사 3명이 국정원 TF 구성원이 맞느냐 이런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TF 정식 멤버고 2년여 동안에 300차례가 넘는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예. 가짜 사무실을 만들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정을 교사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을 하면은 답이 없다. 고개를 짤짤 흔든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했다면은 도리가 없구나라고 얘기했다고요. 300회가 넘는 대책회의에 참여했는데 그럼 도리가 없지. 핵심 멤버지란 말이 나온다고. 완전 내부자이고 핵심 관계자이고 공모 공동 정범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말하는 네. 핵심도 아닌데 조사받다가 그게 억울해서 목숨을 끊었다란 말은 좀 어불성설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억울하다는 표현이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그걸 탓하기는 애매하겠죠. 예, 본인으로서는 억울해할 수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또 사망한 검사들을 추모하고 애통해하는 거야 뭐 동료들 간에 있는 일이고 물론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망은 불행한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일이죠. 그렇지만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증거를 인멸하고 위정을 교사하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물타기를 하는 그런 수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을 했는데 억울하다는 표현이 정당할까요? 예. 구속된 장호중 검사장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예. 억울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에게 물어보니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일에 직접 관여한 일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불가하다. 변명이 안 된다. 검사의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검찰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다는 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김광현 님도 정말 떳떳했으면 자살을 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수사를 받았어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신다는 건데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억울할 게 별로 없단 말씀이세요. 근데 현직 지청장이 네.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 검찰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이 발언이 어제 이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 발언을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현직 지청장이 박기동 안동지청장입니다. 이미 SNS에 실명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 그랬대요? 예. 당시 변 검사의 빈소에 문무일 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앉은 바로 뒷자리에 변 검사가 서울 북부지검 차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이 조문을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박 지청장은 당시에 형사 6부장으로 아주 가까이 근무를 했죠. 박 지청장이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너희들이 죽였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검찰 간부들이 전했습니다. 대검에서도 이런 보도가 확산되자 너희들이 죽였다는 발언은 박 지청장이 아니라 유족 측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왔고요. 지금 사실 페이스북과 SNS에서는 쓰는 박 지청장이 우병우 사단이라며 인신 공격성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박 지청장이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본인도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문무일 총장도 박 지청장이 술에 취한 건 맞지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검 간부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그 얘기를 근거로 뭐 억울하다거나 검찰 수사가 과하다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수사 도중 핵심 피의자가 사망하면은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인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뭐 수사팀 3명 검사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과다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또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푸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힘이 있어 위에서 시키니까 했겠지 뭐 이런 말은 나오는데. 그렇지만 검사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말입니까? 스스로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죠. 초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해온 수사 관행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때 이런 말을 했더라면은 검찰이 이렇게 지탄을 받겠습니까? 자, 근데 한쪽에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국정원이 이 책임을, 댓글 사건 책임을 파견 검사들한테 지금 떠넘겼던 건 아니냐 혹시.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목숨을 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구속된 국정원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증거 조작은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왜 우리만 구속시키냐. 그래서 검찰이 파견 검사 3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은 평소 검사라면서 자존감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말 한 데 대해서 임원정 검사도 참 초라한 우리의 몰골을 마주한다. 이렇게 비판의 글을 쓰기도 했고요. 예. 이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구속된 검사 한 명은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네. 그런데 왜 국정원 수사 때마다 이렇게 죽음이 이어지는 건가? 불행한 죽음이 이거였잖아요. 예. 결론 내리실 수 있겠어요? 국정원에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검찰 출두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봐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들의 심리적인 기저에는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소하고 그보다는 더 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작은 악보다 큰 선을 행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되게 조그만 악일 뿐이다. 왜냐 나는 큰 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깔려 있다. 국정원 내 분위기가 그렇다. 집단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팽배한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배신자로 몰리면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런 선택을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렇죠.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더 안 잊혀지게 됩니다. 떳떳이 밝히는 게 온당하죠. 자살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살을 당할 정도로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압박이 있다면 그 뭐 심리적 압박이든 물리적 압박이든 압박이 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서 진실을 밝혀라. 그렇죠. 더 이상은 죽음을 택하지 말아라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네. 예,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가 시원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월 6일에는 국정원장 법률 보좌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변창원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와이뉴스. 국정원 관련 수사를 할 때마다 왜 핵심 인물들이 죽음으로 가나. 네. 이 사건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뭐 이 사건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의 잘못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핵심 인물들이라는 점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점 이들의 사망 또는 뭐 사망 시도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이 사건이 있고 나면 자살을 한 거 맞아? 자살 당한 거 아니야? 자살을 가장한 타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 그런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또 새우 차리는데 왜 그러느냐. 할머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원한 발언이었습니다. 예, 일본이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I can speak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국정원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벌어지면은 핵심 인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015년 7월에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및 해킹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핵심 인물이던 임모 과장이 숨졌죠. 2015년이고요. 2014년 3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성시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국정원 권모 과장이 성룡차에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은 2017년에는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도중에 국정원 직원인 정모 변호사가 10월 30일 숨졌고 그렇죠. 엊그제 앵커와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파견 검사들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건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했어요. 파견 기간이 끝나면은 검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사법 방해를 저지를 동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윤은 파견된 지 2, 3주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건 국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윤의 이 말이 검찰 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도 많이 퍼졌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조 의원의 이 말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1980년대 이후에 국정원 감찰실장의 외부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이 세 검사 이미 구속되거나 사망한 3명 검사가 국정원 TF에 정식 있습니다. 예, 그것도 공통점이죠. 다만 국정원 직원 정 변호사와 변 검사의 사망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과 정 변호사의 사망 과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성급해 보이고요. 그렇죠.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두 사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 없다고 하기에는 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네. 또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죠. 있죠. 일단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던 두 사람이 네.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이 숨진 겁니다. 2명이나 사망했으니까 이거 검찰 수사가 좀 무리했던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 먼저 조홍천 의원의 지난 1일 그 김현정 청취자 최기룡님, CCTV에 사각지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간 듯합니다. 그렇죠. 예,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거라고 보는 거고 3042님, 정유라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게 이건 두 사람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재판 하여튼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고 노르웨이에다가도 촉구를 하고 그래서 송환을 어서 해야 된다. 이 여성의 입에 달렸다.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이용수 할머님과의 대화 들으시고는 오민영님, 이영민님, 0930님 외에 많은 분들이 할머님 정말 시원시원하십니다. 막힌 속을 뚫어주시네요. 예, 정말 고구마 먹다 체한 가슴을 뚫어주시듯이 들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독도새우가 고소하다 하셨고 1번 아니 어디다 뻔뻔스럽게 우리가 우리 상에다